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지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위기 단계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경기 북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북부 지역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천시 인구는 지난 2013년 이후 15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9년 14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보다는 현재 포천에 자리 잡고 있는 7천여 개의 기업, 이곳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이 포천에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합니다. 대단한 정책,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분들이 다시 포천으로 일자리가 있는 포천으로 들어오셔서 포천에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정주 환경, 직장 근처에 주택,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단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구 4만 명 선에 그쳤던 연천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 증가를 위해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연천 BIX 투자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한 활발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받은 지방 소멸 기금으로 청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를 막고 이들이 연천에 머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관내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사업과 또 하나는 저희 청년들이 주거와 그다음에 창업과 교육을 동시에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그 다목적 센터를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광역 계정으로는 그 육아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동두천 역시 올해 제1과제로 인구 유입을 꼽았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국가 산업단지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북부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구 유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쓰고 벗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약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버스 정류장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에 탈 때는 모두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학원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1인실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불편하겠지요. 쓰다 보다 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써야 될 곳을 안 쓰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경 설명과 함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 보니까 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역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 아마 방역 당국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믿지 못하지 않을까. 3년 만에 해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기준에 곳곳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지난달만 해도 방역 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시기상조라고 본 바 있습니다. 이 해제 시점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해 설정했던 4가지 지표 중에서 3가지가 충족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권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증가와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 증가에 대한 예방과 감시가 중요하겠는데요.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높은 전염력으로 매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상당수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의무화 해제 이후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철이고 의무화가 해제되어 감염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량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또 변이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대유행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에 노출되시면 감염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즉 추가 개량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또 감염 후에 수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감염을 예방해주는 중화항체가가 감소하게 돼서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요. 바이러스 전파와 복제 과정에서 면역 회피력을 가지게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유행하게 되면 다시 감염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변이까지 유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작년 3, 4월과 7월 그리고 이번 겨울 오미크론 유행 양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재유행 시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유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XBB 1.5와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가능성, 그리고 학교 개학 이후인 아마도 3, 4월경 감염 인구의 증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해외에서의 재유행 양상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등의 위험성이 남아있어 보여서 당분간은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마스크 벗고 생활할 때 좀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감염 예방 효과, 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하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과 기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밀폐 밀집의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실내 환기와 또 사람들과 한 1, 2m 정도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비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 또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분들이나 또 고위험군을 대면 접촉하시게 되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부분 해제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재정 안정화 기금을 10대 시민생활 밀접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골목길과 빈집, 소하천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2024년까지 포천시 교육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14개 전체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청년들을 위한 포천 청년 비전센터를 올해 본격 운영하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청 빙상단이 재창단 후 나간 첫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동두천시청 빙산단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 동계체전에 출전했는데요. 차민규 선수가 남자 일반부 1000m에서 김윤지 선수가 여자 일반부 팀 추월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자 일반부 3000m 은메달, 남자 일반부 500m 동메달 등 두 선수의 활약은 이어졌는데요. 한편 차민규 선수는 오는 2월 10일부터 폴란드에서 열리는 ISU 제5차 스피드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동두천시 공영버스가 오는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30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공영버스 개통식을 열었는데요. 운행을 시작하는 공영버스는 11번과 11-1번으로 장림마을과 조산마을, 동두천 중앙역, 큰시장 등을 오고 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